두뇌학자 홍양표 박사의 인간 수업. 매주 이 시간 한국자원의개발연구소 홍양표 박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박사님 강건하셨어요? 예,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더워졌어요. 예, 네. 점점 또 더워지고 있고, 여러분 이 인간 수업, 그리고 점점 많은 분들이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공유해주고 계십니다. 감사하고요. 정말 우리들의 양심과 인성을 자라게 하는 수업 되면 좋겠습니다. 보시면서 공부하고 있다, 보면서 우리 가족 단톡방에 공유하면서 그 유익함을 느끼고 있다는 많은 분들의 사연이 있습니다. 네. 특별히 자녀를 양육하는 분들의 그 인성 교육에 대한 질문, 아주 실제적인 시간이 네. 될 거라고 생각하고, 네, 지난주에도 부부들 얼마나 반성문 많이 그러니까요. 올라왔습니까? 여러분 그냥 네. 공부한다. 네. 한번 틀어놔 보시면 네. 10분 정도거든요. 네. 그러면 뭐 이런 것까지 들어야 되나 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꼭 한번 들어보시면. 네, 지난 시간도 보세요. 부부들이 아이의 문제점인 줄 알았더니 결국 우리 부부. 그러니까. 네. 자, 오늘 홍 박사님은 직접 매주 이렇게 한 네. 분 한 분 상담을 해주시는데, 실제 방송 가족의 다양한 질문을 사례로 저희가 봤습니다. 네. 들려드릴 거고요. 그분을 위해 상담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거기에 따른 여러 적용점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적용점들을 우리 방송 가족들이 한번 네. 탁 이렇게 누리면서 네네.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사연을 먼저 소개해 드립니다. 제가 이제 4살 때 제가 입양을 했거든요. 네. 네, 그런데 반에 여자가 3명, 남자가 6명, 이렇게 9명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 중학교 1학년까지 7년을 이렇게 쭉 계속 같이 올라왔어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여자아이 두 아이는 엄청 친해요. 네. 근데 이제 우리 아이는 두 아이 사이를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계속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간질 한다 그러나? 네네. 서로를 이제 이렇게 갈라놓으려고. 네네. 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학교 가서는 선생님한테 집에 있는 엄마가 한 행동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또 집에 와서는 선생님이 한 거를 또 저한테 이렇게 거짓말로 전달하고. 네. 그 상담을 받았는데, 뭐 자살 충동도 느꼈다, 뭐 자해도 해봤다, 막 그렇게 이제 질문지에 답을 했대요. 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너무 심각하다고, 그래서 어머님이 좀 환경을 바꿔주시는 게 어떠냐고. 그래서 이제 홈스쿨링을 할까 하는데 아이가 그거는 싫다고. 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난감한 상황. 난감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오늘 이 질문 중에 거짓말이라는 이 네. 단어가 참 우리 마음에 와닿았고요. 네. 우리 자녀를 양육하면서 또 우리도 그렇고요. 그렇죠. 순간순간 네네. 거짓말할 때가 있고, 네.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지금 말하는 이 딸은 여러 그 관계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더 좋게 이 친구하고 더 뭔가 좀 친해지고 싶은데 그 방법을 거짓말로 사용하는 것 네네. 같아요. 근데 먼저 이제 이 부모들이 음. 학교에서 이렇게 검사를 했는데 아이가 자살 충동이 있었다 뭐 이런 게 들어오면 부모는 갑자기 가슴이 꽉 막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대부분 그 민감한 청소년 시기에는 자살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쯤한 시기예요. 예. 심리적 요인으로.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아이들에게 자리는 잡고 있지만 그것을 내가 자살하고 싶었다라고 표현을 이렇게 할 정도면 약간 강한 거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너무 물론 무관심하면 안 되지만 너무 그런 거에 대해서 예민할 필요는 없고요.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뭐냐면 여기서 이 친구가 하는 거짓말이에요. 근데 거짓말이 현재 친구들 관계에서 악화가 되고 결국은 그래서 그 그룹도 자꾸 안 되니까 지금 또 대안학교도 안 되고 홈스쿨링 하려고 하는데 먼저 이제 이 아이의 본질을 찾기 위해서 쭉 상담을 하다 보니까 예. 4살 때 입양을 했는데 얘가 하나가 아니라 이 집안의 아이를 4명이에요. 하나는 배로 낳은 자식이고 3명은 마음으로 낳은 자식이에요. 예. 대단한 집이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가 몇 살에 이제 왔냐 그러면 4살이에요. 그럼 4살이면 4살 되기 전 단계는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예. 이미 그 전 단계에서 얘가 가장 크게 받았던 거는 애정결핍증이라는 거예요. 아주 심한 애정결핍증을 가지고 이미 그런 트라우마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아이들에게 물어보는 것 중에서 그
예민하고 울고 떼쓰고 이런 아이들은요. 되게 제가 이렇게 물어 어머니 임신했을 때 기억난 스트레스 있나요? 많죠. 제가 남편하고 이랬고요. 남편이 뭐해서 이랬고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태어나서 예민했죠. 그러니까 맞아요. 잠도 안 자고. 왜냐하면 태어날 때 이미 편도체에다 트라우마를 저장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런 트라우마가 얼마가 있는지를 내가 엄마하고 상담을 못했고 왜 4살이니까. 그리고 애정결핍증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럼 애정결핍증이 있는 사람의 현상이 그럼 어떤 게 있느냐. 자, 첫째 애정결핍증이 있는 아이들은 관계에서 항상 심리적으로 쟤가 나를 떠날 수도 있어. 쟤가 나보다 다른 애를 더 친할 수 있어라고 하는 게 항상 관념으로 박혀 있어요. 예. 그러니까 3명이 친구면 당연히 얘하고 둘이 만나면 나는 불안하죠. 집에 그렇죠. 가고 싶은데 중요한 데서 가야 되는데 내가 가면 얘네들이 더 친해질까 봐 못 가는 거예요. 훨씬 더 중요한 약속이 있어도 자, 나 이제 충분히 놀았으니까 나 내일 보자라고 가야 되는데 못 가요. 왜? 얘네들이 더 친할까 봐. 그러면 결국 할 수 있는 방법은 너 잠깐 나 좀 볼래? 너 쟤가 어제 너 되게 못됐다고 그랬다? 쟤가 나쁜 애를 만들어야 돼요. 왜? 그러면 무슨 말이냐? 쟤가 이렇게 이러면 나는 어떤 애 착한 애. 자, 그러면 집에 아이가 둘이 있어요. 아이가 둘이에요. 예. 얘는 이제 밖에서니까 그만두고 엄마 동생 좀 봐. 이건 무슨 말이에요? 동생 지금 엄마 못된 짓 해. 자, 동생이 나쁜 애예요. 그럼 난 착하다는 거 아니에요. 자, 이런 애가 유치원 어디 갔어요? 선생님 쟤 좀 보세요. 선생님 얘 좀 보세요. 얘는 하루에 계속 친구들을 이루고 다녀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쟤도 나쁜 애, 쟤도 나쁜 애, 쟤도 나쁜 애. 그럼 나는 어떤 애 착한 애? 좋은 애를 네. 본인이 판단하는 거 아니죠. 선생님이 판단하는데 본인이 좋은 애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거예요. 왜? 애정결핍증 때문에. 이렇게 아이들이 하다가 이제 얘한테 하는 거짓말이 또 선생님한테는 엄마 선생님이 나한테 대하는 게 다르다. 애들한테는 이렇게 하는데 이상하게 나한테만. 그렇죠. 또 그렇게 그럼 얘기할 수 어머니한테 그러면서 그렇구나. 너 참 안 됐다 관심. 자, 그러면 정말 그랬냐는 거예요. 거짓말이죠. 선생님한테 가서는요. 저희 엄마는요. 저한테 관심도 없어요. 저희 엄마는요. 오빠만 이뻐하고요. 저한테는 관심도 없고요. 전 준비물도 안 챙겨줘요. 자, 이 선생님한테 관심. 자, 이렇게 이게 일상형 거짓말로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습관이 들어버리면 예. 이제 평생 습관성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게 그냥 그 인생이 너무 좀 표현이 되게 불쌍하다고 해야 될까요? 네.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이 그러니까 또 자기 인생 자체가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 아직 어린데 이 애가 커서 성장하면서 이렇게 살 게 눈에 보이니 미래가 보이잖아요. 얼마나 예. 마음이 아프겠어요. 다행히 그래도 아직은 어린 나이에 고칠 수 있는 나이에 그래도 엄마하고 상담을 해서 깊이 상담을 제가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고칠 수 있는데 그럼 이 아이한테 우선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아이가 4살 입양하기 이전에 참 얼마나 많은 아이가 아픔을 겪었을까. 예. 그때 안 겪고 온 애들도 있어요. 또 다른 트라우마가 있는 애도 있지만 얘는 애정결핍증이 아주 심하게 있는 아이고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집에 왔으니까 넷 중에 막내인데 가장 관심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일단은 어떤 관심에가 문제가 자꾸만 언니 욕하고 서로 이렇게 또 이간질할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어릴 때는 모르지만 유아 때는 모르지만 초등학교나 이렇게 크면 애들이 둘이 만나보면 얘가 거짓말한 걸 다 안다고요. 그러면 아이들 사이에서 친구를 배신했다 그런다는 거죠. 왕따도 더 당할 수 그렇죠. 있죠. 그러니까 적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그럼 어머님을 또 딴 데로 옮겼어요. 거기는 안 그럴까요? 그럼 홈스쿨링을 했어요. 그러면 그게 없어질까요? 아니에요. 본질적인 게 치료되기 전에는 어디가 하나 평생 이 아이는 그걸 거짓말을 달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본질적으로 애정결핍증을 없애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좀 없앨 수가 있어요? 네. 박사님? 그러면 이제 온 식구가 회의를 해서 자, 내가 박사님과 상담을 했으니 자, 왜 동생만 이르고 왜 형만 이르고 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가면 맨날 다른 사람 이르고 집에만 오면 엄마 우리 섬이 나만 미워한다. 엄마 누가 친구들이 나만 안 이뻐. 이렇게 하는 애들은 다 애정결핍증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애정결핍증 성장을 하면 누군가가 나를 조금만 인정해주면 거기다 다 줘요. 예를 들어 누가 야 너 잘한다 하면 죽기 살기로 왜 인정받고 싶어서 애정결핍증이니까 인정받고 싶어서 그래서 원만한 또 사회생활이 안 돼요. 자기한테 잘해준 사람한테 폭 넘어가서 사기도 나고 원만한 생활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하면서 현상이 달라요. 지금은 친구 관계인데 나중에 가면 또 인간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나한테 조금만 잘해주면 이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그냥 넘어가죠. 자,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이 아이에게 해줄 것만 하면 온 가족이 이 집도 그렇고 다른 집도요 회의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동생이 저러는 거 이유는 애정결핍증이고 큰애가 이러는 거는 애정결핍증이라고 하더라. 그럼 오늘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이 아이에게 가장 큰 관심을 주되 버릇 없을 때가 아니라 잘할 때. 근데 여기서 잘못하면 제가 애들한테 잔소리하지 마세요. 그럼 엄마들은 그럼 어떻게 해요? 버릇 없는 거 그냥 놔둬요? 아니 물어보세요. 왜 그런 행동하면 안 되는지 물어보세요. 그래서 버릇 없게 하는 게 아닐 때는 끊임없는 칭찬과 스킨십 이걸 해줘야 되고요. 또 하나는 자 애정결핍증은 끊임없이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주는 훈련을 시키면 돼요. 이 공식이에요. 애정결핍증은요. 자 저번에 있죠. 쌍쌍바 줄 때 더 큰 그렇죠. 행복이 들어온다. 예. 이 받을 때만 행복이 우선 눈에 보이니까 어릴 때 이렇게 맞추는데 어려서부터 주는 행복을 느끼게 하면 얘들은 또 너무 잘 주는 걸로써 또 행복을 느끼는 아이가 됩니다. 그래서 주는 훈련을 시키는 거야. 그 대신 충분히 사랑을 안아주고 하되 맛있는 거 있으면 누구 먼저 아빠 먼저 갖다 드려 누구 먼저 줘 주는 훈련을 시키는 거야. 그럼 받아 먹을 때 어떻게 해요? 그동안 알았어 이렇게 먹었다면 고마워 너 진짜 착하다. 이렇게 해서 아이에게 큰 보상으로 칭찬을 주고 해서 받는 트라우마에서 주는 트라우마로 바꾸면 됩니다. 자, 이런 실제적인 해법까지 해주셨는데 참 평소 거짓말을 자꾸 하는 딸 네. 우리는 오늘은 이제 애정 결핍이 원인이다라는 네. 이야기를 했고 사실 이 거짓말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요. 많아요. 잘 보이기 위한 네. 거짓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참 어쨌든 이 애정 결핍이란 부분을 이렇게 짚어주셨고 오늘 마지막으로 좀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 또 하나 이런 게 있죠. 엄마가 무섭게 키우는 아이들은 거짓말이 달라요. 걔들은 혼날까 봐 순간 거짓말하는 거고요. 물론 그것도 습관이 들면 나중에 순간순간 거짓말을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친구들 관계에 거짓말을 안 한단 말이에요. 부모하고 관계에서만 거짓말을 해요. 자, 이거는 무섭게 키우는 것. 그럼 어떻게? 사랑으로. 그래서 오늘 한마디는 자식은 뭐로? 사랑으로. 오늘 사랑으로 키우는 우리 자녀들 인간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귀한 수업 시간 만들어 주셔서 박사님 감사하고요. 네. 이 인간 수업 내용을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들 지금 샵 1069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인간이라고 문자 주시면 링크 주소, 유튜브 주소를 공유합니다. 추첨을 통해서 5분을 선정해서 엄마가 행복해지는 뇌습관 책 선물 전하겠고요. 한 분을 선정해서 홍 박사님과 직접 상담할 수 있는 시간을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더 힘찬 방송이 만들어지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홍 박사님 감사하고요. 지금 이제 여름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이 돼서 맞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좀 하고 저희가 아쉽지만. 방학 조금 한 다음에 찬양을 좀 많이 듣다가 우리 박사님을 한번 또 뵙도록 찬양을 하겠습니다. 은혜 충분히 받으시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박사님 또 우리 또 오랜만에 저희가 이제 조금 그래도 한두 달 뒤에 뵈니까 우리 방송 가족들에게 그래도 한번 좀 마지막 제대로 인사해 주세요. 이 한두 달 동안은 쉬는 게 아니라 훈련 기간으로 준 거예요. 부부가 회복할 수 있는 기간 또 자녀와 부모가 회복할 수 있는 기간을 그동안에 배운 것 혹시 모르시면 유튜브 들어 다시 한번 찾아서 우리 부부가 정말 2달 동안만 정말 행복한 부부처럼 살아보는 게 숙제예요. 우리 아이하고 나하고 드라마에 나오는 부모와 자식처럼 살아보는 게 숙제예요. 이렇게 2달 숙제 잘하면 2달 뒤에 전부 다 이렇게 뜰 거예요. 박사님 우리 가정이 달라졌어요. 숙제예요. 숙제. 예, 여러분 극동방송의 썸머 스페셜 찬양 많이 들으시면서 중요한 것은 그 유튜브에 있는 그런 코너들이 있습니다. 꼭 한번 들어보셔서 여러분 실제적인 도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홍 박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어쩔 줄을 모르고